예, 더불어민주당의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입니다. 저는 단장을 맡고 있는 민형배 의원입니다. 저희는 오늘 어제 이원석 검찰총장이 저희가 발의한 이성윤 의원 대표 발의를 해서 저희 위원들이 함께 공동 발의해서 의안과에 제출한 특검 법안에 대해서 아주 뜬금없는 헛소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이 명백하게 쌍방울 대북 송금 및 주가 조작 사건이었다. 여기에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를 엮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사법 방해이고 수사 방해다. 검찰총장이 어떻게 일선 수사하고 있는 검사들을 향해서 이렇게 지휘할 수 있는지 정말 납득할 수가 없어서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우선 참석하신 분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건태 의원님 오셨습니다. 안 오셨나요? 김기표 의원님 오셨습니다. 양분남 의원님 오셨습니다. 이성윤 의원님 오셨습니다. 박선원 의원님 오셨습니다. 김문수 의원님 오셨습니다. 박균태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저희는 어제 검찰총장의 그 반응을 보고 이거 정말 검찰이 잘못 나가도 한참 잘못 나갔구나. 어떻게 검찰 조직의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 검사들의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특검 법안을 뜬금없이 이미 기소해서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을 재수사하겠다고 하는 것이냐라는 말을 듣고, 그렇게 지적하는 말을 듣고 정말 황당하기도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이원석 총장이 해야 할 일은 일선에서 수사검사들이 제대로 수사하고 있는지를 관리 감독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왜곡 사건을 조작하고 있는 수사 현장을 마치 정당화하는 듯한, 그래서 스스로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검찰 조직 자체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듯한 그런 상황이어서 부득이하게 오늘 그동안 이 쌍방울 대북 송금 및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국정원이 첩보 보고해온 내용, 그리고 저희들이 그동안 확인해온 사건 조작의 실태, 이런 것들을 오늘 밝히려고 합니다. 이걸 공개함으로써 이 사건이 역사상 유례가 없는 남북 합작 주가 조작 사건이었다.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회견문을 먼저 낭독한 뒤에 밖에서 질문하시면 거기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원 의원님 먼저. 안녕하십니까. 박선원 의원입니다. 검찰은 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주도로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 명목 500만 달러, 이재명 지사의 방북 대가 300만 달러를 송금했고, 이 사실을 이재명 대표 당시 경기도지사가 보고받아 인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대책단이 쌍방울 송금 사건에 대한 당시 정황과 내용을 담은 국정원의 첩보 보고서 등을 입수해 면밀히 분석한 결과 이 사건은 북한의 정찰총국, 통일전선부, 아태평화위원회와 남한의 주 쌍방울, 주 나노스에 소속한 주가 조작 세력이 벌인 유사일의 최초의 남북 합작 주가 조작 사건임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이재명 전 지사의 방북 대가와는 전혀 무관한 사건이자 검찰의 무리한 증거 및 진술 조작으로 왜곡된 사건임이 분명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당시 지사는 방북을 적극 시도한 적도 없음이 이 문건에 의하면 이재명 지사는 적극적으로 방북을 시도한 자체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국정원 자료 등에 따르면 이 사건은 크게 3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2018년 9월 국정원 소속 K 요원이 당시 북한 대외 협력 업무의 실세였던 김성혜와 대미 대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통일전선부의 움직임을 알아보기 위해 정보 취득원인 아태협의 안부수에게 접근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를 소개하고 이 이화영과 안부수를 활용하여 북한에 대한 정보 활동을 전개하는 초기 단계입니다. 이 초기 단계에서는 비교적 안정되게 정보 활동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 11월경부터 주 쌍방울의 김성태 씨가 등장하면서 공작 목표 달성에 장애가 초래되었습니다. 2018년 12월 북한의 김성애는 안부수에게 이화영과 사업이 진척되지 않음을 토로하고 김성애가 안부수에게 농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0에서 300만 달러를 요청하였습니다. 아태협의 안부수는 이때 주 쌍방울의 실질적 사주 김성태를 끌어들였습니다. 이 흐름을 보면서 당시 국정원 지휘부는 민간 사업가 김성태와 아태협 안부수가 함께 당초의 정보 획득 목표 및 공유 원칙을 어기고 북측과 직접 접촉 및 거래하는 상황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상황이 매우 위험성이 커졌다. 또 주가 조작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국가정보원이 연루된 정황이라고 보도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감안하여 공작을 종결하였습니다. 즉 애초에 김성애 통일전선부 책략실장과 김영철 통전부 부장 등이 연관된 동향 파악이 목적이었는데 주 쌍방울의 김성태가 통전부와 직접 접촉할 뿐만 아니라 그 동향조차 제대로 K요원을 통해 보고되지 않는 상황은 일종의 사고로 판단하여 종결한 것입니다. 한편 아태협의 안부수는 2018년 12월 26일 북한의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을 초대소에서 만나 포괄적 성격의 경협 합의서를 두 사람이 작성하였습니다. 이때부터 전혀 다른 국면에 진입하게 됩니다. 또한 이 국면 진입에 관해서 당시 북한의 정찰총국 소속 리호남은 대북 사업이 한국 기업의 주가에 큰 영향을 끼치고 돈을 벌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으며 남북 경협 사업을 내세워서 기업의 확장과 이익 추구가 가능하다는 데 차관 이호남이 안부수와 김성태 등과 논의하여 주가 조작 가능성을 제안한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바로 그 직후인 2019년 1월 주식회사 나노스는 본격적인 대북 사업 진출을 보여주기 위해 김형기 전 통일부 차관을 고문으로 김영수 전 현대 아산상무를 사내이사로 영입하고 자원개발과 광물성 제품 개발을 신규 사업 목적으로 추가해 본격적으로 주가 부양에 나섭니다. 주가가 11일간 무려 82%나 수직 상승하였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와 관련된 언급, 즉 송금과 관련된 언급은 전혀 발견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2019년 9월부터 이재명 지사가 선거법 공판 2심에서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어 더 이상
북한을 방문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경기도 실무자들조차도 국정원 직원과의 접촉에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안부수와 김영철이 만나면서 포괄적인 남북 경협 사업을 합의함에 따라 스마트팜을 포함한 농업 분야의 협력 사업조차 아태엽 안부수에게 사업권이 넘어간 상황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건은 이재명 방북을 위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사건이 아니고 대북 사업을 매개로 북한 당국자들이 개입한 쌍방울과 나노스, 즉 한국 기업과 결탁한 주가 조작 사건이라고 결론 짓습니다. 이에 대해 통탄할 일은 국정원 첩보 보고서 등 이미 재판부에 제출되었으며 이 전체 문건을 확인하면 이재명이 관여되지 않았다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게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자료의 일부를 활용하여 조작하려 했다 하는 의혹이 있다는 점입니다. 검찰은 조작, 허위사실 압박 등을, 진술 압박 등을 계속 강요해서 국정원 첩보 보고서 등의 자료가 확보되어서 이재명의 연관성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이화영을 불러내서 허위 진술 압박을 했다는 것이 저희 판단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다른 사건, 특히 전 정권 인사재판에서도 상당히 유사하게 발견되고 있습니다. 어제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이 발의한 대북송금 관련 검찰의 사건 조작 특검법을 두고 윤석열 검찰 정권의 검찰총장이 신속하게 반응했습니다. 국회 특검법 발의가 검찰에 대한 겁박이자 사법부에 대한 압력이며 사법방해라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은 최병 특검법을 거부해 분노한 국민을 광장으로 쏟아져 나오게 했습니다. 이번엔 윤석열 검찰이 자신들의 사건 조작 의혹을 수사하라는 특검 법안을 겁박이라고 우겨댑니다. 윤석열 검찰 정권에 엄중히 경고합니다. 국민의 군림하고 무시하는 행태로 일관한다면 결국 윤석열 검찰 정권의 몰락을 자초하게 될 것입니다. 수락석출이라 했습니다. 물이 빠지면 돌이 드러나듯이 진실은 머지않아 드러납니다. 이를 향한 특검 열차도 이미 출발했습니다. 윤석열 검찰 정권의 자중을 요구합니다. 예, 밖에서 질의응 답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로써 진보당 원내 대변인으로 브리핑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진보당 정혜경 의원입니다. 오늘 열린 진보당 의총에서 전종덕 의원이 원내 부대표, 제가 원내 대변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노동자 서민의 대변인이 되겠습니다. 진보당 국회의원들은 22대 국회 첫날 한 손에는 건설 노동자, 급식 노동자, 마트 노동자, 택배 노동자, 보건 노동자의 손을 잡고 다른 한 손에는 농민, 노점상, 장애인, 청년의 손을 잡고 등원했습니다. 노동자 서민이 곧 진보당 3명의 의원입니다.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가 국회에 울려 퍼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장과
광장과 의회를 연결하는 진보 정치를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은 민생국회 개원에 협조하십시오. 국민의힘은 어깃장 놓지 말고 하루빨리 국회 개원에 협조하십시오. 김과 간장, 초콜릿과 면도기까지 생필품 가격이 또 오릅니다.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물가에 국민들의 한숨만 깊어지고 있는데 국회가 문조차 열지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 평화가 불안정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국회 문을 열어 민생과 국민의 안전, 평화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22대 국회를 21대 국회처럼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국민의 뜻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국회를 무력화하고 민생을 외면하는 지금, 이전처럼 법안 하나 제대로 통과시키지 못하는 국회 운영을 바랄 국민은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생국회, 개혁국회 발목 잡지 말고 국회 개원에 협조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자료 정리.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간사 김병주입니다. 오늘 윤석열 정부에서 9.19 군사합의 전면 중지에 대해서 지금 국무회의에 상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우리 민주당 차원의 기자회견을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참석하신 분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리 김민석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선원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허영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부성찬 의원님 참석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안보 참사를 덮으러 9.19 군사합의를 때리지 마십시오. 대통령실이 9.19 군사합의를 전면 효력 정지하겠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 지우기에 혈안이었던 윤석열 정부는 지난 11월 남북 군사합의의 일부 효력을 정지했고 북한은 기다렸다는 뜻 이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습니다. 윤 정부는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파기한 지 7개월이나 지나서야 9.19 군사합의 정지를 왜 다시 꺼내 들었습니까? 오물풍선 살포 등 북한의 무차별 도발에 무방비, 무대책으로 안보 참사를 내더니 이를 덮기 위한 것입니까? 2018년 체결된 9.19 군사합의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막을 버팀목입니다. 지상에만 완충구역이 있어 합의 이전에는 서해 NLL 일대에서는 무력 충돌이, 공중에서는 무인기 침투가 빈번했습니다. 완충구역을 해상과 공중으로 확대한 뒤로는 남북 간 의도적, 우발적 충돌은 대폭 감소했습니다. 9.19 군사합의는 접경 지역의 무력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판입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최후의 보류입니다. 윤 정부가 들어선 뒤 북한은 우리를 민족이 아닌 적대국으로 여기겠다고 선언한 등 남북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안전판마저 엎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윤 정부의 갈라치기 외교로 한미일, 북중로 갈등 구조도 심화되고 있어 남북을 중재할 수 있는 주변국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9.19 합의를 파기하면 휴전선 일대의 긴장은 더욱 고조되고 북한의 도발 가능성은 더 커집니다. 휴전선 인근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의 몫입니다. 윤 정부의 강대강 일본도 대북 기조는 안보는 물론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 여당은 전임 정부가 약속했으면
후임 정부가 무조건 따라야 하느냐라는 궤변으로 9.19 군사 합의를 폄훼하더니 이번엔 윤 정부의 잇따른 안보 참사를 덮기 위해 9.19 군사 합의를 때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대통령의 핵심 책무임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대북 기조를 획기적으로 전환하고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불러내십시오. 더 늦기 전에 9.19 군사합의 폐기로 평화의 공간을 지우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하십시오. 2024년 6월 4일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김병주, 추미애, 안규백, 김민석, 박범계, 한정혜, 허영, 박선원, 부승찬. 네, 감사합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진보당 대변인 홍성규입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군사 합의 효력 중단, 더 이상 긴장을 고조시켜서는 안 됩니다. 기어이 이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서 9.19 남북 군사합의의 효력 전체를 중단시켰습니다. 대통령실에서부터 언급한 사안이니 대통령의 재가 직후 군사합의는 즉시 휴지 조각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남북의 충돌을 제어하던 최소한의 안전판마저 무력화시키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는 아랑곳 없이 무한 긴장 고조 정책으로 돌진하겠다는 현 정권의 무책임하고도 위험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즉각 철회하십시오. 북한 오물풍선의 직접적인 이유는 한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풍선 때문이었습니다. 북한에서도 이미 대북 전단 살포 중지를 조건으로 오물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하기로 한 마당에 어떻게든 현 상황에서 수습책을 마련해야 할 때가 아닙니까? 그러나 정부는 수습은커녕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만지작거리면서 군사 합의마저 효력을 중단시키고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만 있습니다. 정부는 표현의 자유라는 사법부 결정을 핑계로 들고 있는데 대법원 또한 우리 국민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쳤다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킨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을 전제로 든 바 있습니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스스로 오물풍선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실제적이고 현존하는 위협이라고 규정했으니 대북 전단 살포를 자제시킬 명분과 이유는 이미 충분합니다. 대통령실의 주장처럼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들 이전에 우리 국민들부터 몹시 불안하여 감내하기 힘든 어려운 상황입니다.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자제시키고 그간 남북 사이에 있었던 합의를 존중하며 긴장 완화 정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그 무엇보다 최우선에 놓는 것, 그것이 대한민국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산유국의 가능성마저 마음껏 환영하지 못하게 하는 그야말로 놀라운 대통령의 신공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첫 국정 브리핑에서 포항 앞바다 석유 가스 매장 가능성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우리 동해에 석유 가스가 매장되어 있다는 것은 새로운 사실도 아니고 이미 생산한 바도 있으나 그럼에도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반가운 소식도 지금 이 시기에 이른바 대통령의 전격 발표로 전해지니 마음껏 환영하고 기뻐할 수만은 없는 것이 안타깝게도 우리 국민들의 솔직한 심경입니다. 이른바 TPO, 즉 시간
장소, 상황 모두가 부적절했기 때문입니다. 총선 참패를 반성하며 시작된 대통령의 첫 국정 브리핑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생방송 카메라 앞에 섰다면 이보다도 먼저 우리 국민들에게 해명할 사안들이 이미 산더미처럼 쌓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대통령은 발표 주제도 시간도 공개하지 않다가 8분 전에야 브리핑 시간을 공지하고 천연덕스럽게 4분 동안 발표하고 질의응답도 없이 자리를 떴습니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당황했다니 그야말로 대통령의 호들갑 깜짝 쇼였던 셈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최상병 특검법이나 김건희 특검법, 파탄난 민생 현황 따위는 순식간에 다 잊고 두 손 높이 들어 환호성이라도 지를 줄 알았습니까? 1976년 영일만 앞바다의 유전 발견을 직접 발표한 박정희를 따라하고 싶었던 건지는 모르겠으나 이미 우리 국민들은 1970년대의 국민들이 아닙니다.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마련한 첫 국정 브리핑의 의미마저 퇴색시키고 게다가 산유국의 가능성마저 우리 국민들이 마음껏 환영하지도 못하게 하는 그야말로 대단한 대통령의 신공입니다. 여전히 대통령은 조금의 반성이나 성찰도 우리 국민들과 소통할 의지도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개혁신당 부대변인 정국진입니다. 예, 개혁신당 부대변인 정국진입니다. 한 아프리카 정상회의에 거는 기대라는 제목의 논평 발표에 올리겠습니다. 오늘 개막하는 한 아프리카 정상회의는 글로벌 중추 국가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더욱 높여줄 행사입니다. 동반선장, 지속 가능성, 연대를 목표로 하여 아프리카 대륙과 함께 만드는 미래의 비전이 보여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잠재력이 큼에도 지금은 저개발 및 정치적 혼란에 신음하고 있는 아프리카 대륙에게 있어 믿고 함께할 수 있는 파트너라면 단연 대한민국일 것입니다. 다른 선진국들과 달리 제국주의 식민 지배를 한 경험이 없는 가운데 개발도상국에서 시작해 산업화와 민주화를 달성한 거의 유일한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특별히 정부에 당부드릴 것은 아프리카의 산업화 지원뿐 아니라 우리의 민주화 경험을 전파하는 데에도 힘써달라는 것입니다. 예컨대 아시아 아프리카 민주주의 박물관을 만들어 우리 국민은 물론 이들 국가에서도 많은 이들이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마침 중국 천안문 사건 35주년을 맞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개혁신당은 5년 전 홍콩 민주화 운동 현장을 찾아 연대하고 지난달에는 광주 민주화 운동 묘역 천송이 참배를 했던 정신을 이어받겠습니다. 그로써 대한민국의 민주화 경험을 국제적이자 미래지향적으로 승화하는 데 앞장설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최민석 대변인입니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검찰이 시간을 끌어도 김건희 여사를 향한 특검 열차를 멈춰 세울 수는 없습니다. 검찰이 면죄부 수사로 시간을 끌어도 김건희 여사를 향한 특검 열차는 반드시 종착지에 닿을 것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소환 여부 질문에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주가 조작, 고속도로 특혜, 디올백 수수 등 무수한 의혹들과 물증이 쏟아져도 여태껏 소환 조사 한 번 안 했고 심지어 CCTV 영상 등 증거 확보를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않은 검찰이 할 말입니까? 그동안 검찰의 김건희 여사 수사는 법 앞에 예외와 특혜, 성역이 있음을 보여주었을 뿐입니다. 참 표리부동한 검찰총장입니다. 최근엔 김건희 여사가 최재형 목사가 보낸 샤넬 화장품 사진을 보고 언제 사무실 한번 오시면 좋죠 라며 최 목사를 초청했다는 카카오톡 대화 기록이 보도되었습니다. 검찰은 정말 이런 카톡 대화를 몰라서 지금까지 김건희 여사를 부르지 못했습니까? 하루가 멀다 하고 김건희 여사의 새로운 의혹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등장하는데 검찰은 대체 언제쯤 김건희 여사를 소환할 셈입니까? 검찰은 이미 사법정의의 수호자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사제단이 되었으며 성역 없는 수사는 특검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국민께서 명령하신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특검을 통해 이루어내야만 합니다. 특검 열차는 이미 출발했습니다. 아무리 시간을 끌어도 김건희 여사를 향한 특검 열차는 멈춰 세울 수 없고 내릴 문도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여기 안 오시나? 예,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윤종군입니다. 두 건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짓말만 일삼는 대통령과 대통령만 감싸는 여당에 국민의 분노가 임계점에 다다랐습니다. 재검토 결정을 하루 앞두고 용산 대통령실과 이종섭 장관의 보좌관이 13번이나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장관이 통화한 직후의 일입니다. 전화한 적 없다던 이종섭 전 장관과 신원식 현 장관이 10차례 이상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눈만 뜨면 새로운 진실이 끊임없는 파도처럼 밀려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실과 사건 관계자들은 끝없는 거짓말을 만들어내며 특검 수사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통령실은 최상병 사망 이후 대통령이 2번 관여했다는 언론 보도에 관계자 인용은 잡음 운운하며 파렴치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속속 드러나는 진실에도 거짓말로 일관하는 대통령실을 보며 바이든 날리면 2탄을 보는 것 같아 참담합니다. 이 정도면 거짓말쟁이 대통령, 거짓말 정부라고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2달 남은 통화기록 보존 기간을 버틴다고 진실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증거인멸을 위한 시간 벌기 꼼수에 속을 국민은 더 이상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언제까지 거짓말쟁이 대통령을 감쌀 셈입니까? 날마다 거짓말만 늘어놓는 대통령실과 거짓말을 엄호하는 여당을 보며 억장이 무너집니다. 특검 회피를 위한 거짓말 퍼레이드를 멈추십시오. 이미 윤 대통령과 이 장관 간 통화가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됐을 것으로 판단하는 국민이 65%를 넘어섰습니다. 오죽하면 여당 의원조차 국방부와 대통령실의 설명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더 이상 거짓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임계점에 다다른 국민의 분노가 보이지 않습니까? 붕괴하는 지지율 20%의 모래성을 믿고 거짓말쟁이 대통령과 함께 할 셈입니까? 국민의힘 앞에 마지막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행정부의 독주를 막겠다는 것이 독재입니까? 독재 운운하기 전에 협의안부터 가져오십시오. 원구성 협상이 아무 성과 없이 3주를 넘기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협의안조차 가져오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법은 안중에도 없이 오직 용산의 눈치만 보고 있는 국민의힘의 목리는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추호경 여당 원내대표는 막가파 주장만 내세운 독재 운운하며 우리 당의 원구성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법을 준수해 법정 시한 내 원구성을 하자는 것이 언제부터 독재였다는 말입니까? 협의안조차 가져오지 않은 채 언론 플레이만 일삼는 여당의 태도야말로 막가파입니다. 견제와 균형을 위한 대원칙은 국회에 행정부가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도록 감시하고 견제할 책임과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국민의힘의 목리는 이런 대원칙을 무시하고 불통과 실정으로 얼룩진 국정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국회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법은 안중에도 없고 용산 눈치만 보는 여당, 입법부의 본분을 망각한 국민의힘에게 국민의 최후 통첩이 임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권력의 시간에는 마침표가 있지만 주권자인 국민의 시간에는 마침표가 없음을 명심하고 지금 당장 협의안부터 가져오십시오. 민주당은 반드시 6월 7일 예정된 법정 시한 내에 22대 국회의 문을 활짝 열고 불통과 실정에 지친 국민들께 희망을 드릴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윤건영입니다.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과 관련한 국민의힘의 저질 정치 공세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외교사에 남을 부끄러울 행태입니다. 한 국가 정상 내외의 외교활동은 국익을 위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은 인도 정부의 공식적인 요청으로 성사된 공식 외교활동이었습니다. 그런 외교활동에 대해 전용기 기내식비 운운하며 조롱거리로 삼는 저희가 무엇인지, 과연 인도 측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볼지 오늘의 이 상황이 참담하기 거지없습니다. 인도 정부와 모디 총리에게 사과 말씀드립니다.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인도 측의 선의가 이렇게 폄하되는 것에 대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기내식 비용 자료를 공개한 윤석열 정부에게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전용기 기내식 비용의 상세한 산출 내역과 집행 내역을 당장 공개하십시오. 총액을 공개하면서 이 자료를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통상적인 대통령의 전용기 기내식 산출 내역, 즉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 시 기내식 비용은 얼마이며 어떻게 계산되고 집행되는지도 당장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저희 의원실은 외교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본인들의 기내식비는 공개하지 못하면서 전임 대통령 배우자의 기내식비 총액만 공개하는 것을 납득할 국민은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은 인도 모디 총리의 요청에 따라 한인도 관계를 더욱 깊게 하기 위한 공식적인 외교 활동이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역동적인 국가 인도와의 외교가 대한민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정부 차원의 결정이기도 했습니다. 김정숙 여사를 포함한 인도 방문단은 역대 정부는 물론이고 현 정부 역시 해외 순방되면 매번 제공받고 있을 통상적인 전용기 기내식으로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의 명확한 근거도 없이 김정숙 여사가 마치 호화로운 식사라도 한 것처럼 냄새를 풍기며 극악스러운 마타도어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무 근거도 없는 명백한 명예훼손입니다. 이에 김정숙 여사는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는 것을 밝힙니다. 아무리 전임 대통령의 배우자가 공적 지위에 있다 하더라도 이 같은 가짜 뉴스를 더 이상 묵과하는 것은 우리 사회와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고민하에 무겁게 내린 결정입니다. 대통령 배우자의 정상외교 활동과 관련하여 근거 없는 악의적 공세를 하고 있는 관련자를 정식으로 고소할 예정입니다. 고소장은 조만간 제출할 예정이며 수사기관이 법과 원칙에 맞게 엄정하게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실 또한 발장 끼고 이 사태를 방관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김건희 여사를 지키기 위해 벌이는 이 소란의 부메랑은 결국 자신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이 소모적 논란을 끝낼 수 있는 것은 윤석열 정부 자신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행동을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간사 김현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자국 기업 보호 촉구 및 일본의 라인 강탈 야욕 규탄을 위한 결의안 발의 기자회견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저를 포함한 가방위 위원 10명 등 민주당 국회의원 57명은 일본의 라인 강탈 야욕을 강력히 규탄하고 대한민국 정부의 자국 기업 보호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합니다. 최근 일본이 네이버의 라인 지분 매각을 압박하며 라인을 강탈하려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마치 사태가 일단락된 것처럼 무책임한 태도로 방관하고 있는 동안 라인 야후 측에서는 동남아 등 해외 시장 사업을 네이버에 넘기지 않을 것이라며 강탈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우리나라가 키워놓은 다른 기업들마저 빼앗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만 더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일본 총무성은 행정지도에 네이버 경영체제 재검토 관련 내용을 여러 번 명시하였고 라인 야후는 네이버 출신이자 라인 개발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았던 한국인 CPO마저 이사회에서 배제했습니다. 소프트뱅크도 라인 야후 지분을 추가 매입 시도하며 사실상 일본 정부와 기업이 합심하여 네이버의 라인을 강탈하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기업을 지켜야 할 윤석열 대통령은 5.16 한일 정상회담에서 라인 사태가 한일 관계랑 별개 사안이라며 사실상 항복 선언을 했습니다. 일본의 입장이 네이버 지분을 매각하라는 요구는 아닌 것 같다고 되려 일본의 새빨간 거짓말을 용인하는 무력한 태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라인은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해외 서비스에 성공한 IT 플랫폼으로 일본, 태국, 대만, 인도네시아 등 각지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자랑하며 콘텐츠, 금융, AI 등의 기반으로 작동하는 글로벌 경제 플랫폼입니다. 우리 기업이 우리 기술력으로 일궈낸 성과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라인을 빼앗기는 것은 우리의 경제 영토를 빼앗기는 것입니다. 일본이 라인을 강탈하려는 것은 대한민국의 경제 주권을 침탈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라인을 강탈하려는 일본의 시도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국회가 나서서 일본 정부의 야욕을 저지해야 합니다. 이에 오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57명의 명의로 일본 정부의 라인 강탈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우리 정부의 자국 기업 보호를 위한 실효적 조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발의합니다. 첫째, 대한민국 국회는 행정지도라는 명목하에 법적 근거 없이 대한민국 기업의 지분 매각을 강요하는 행태가 명백히 경제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점을 일본 정부에 강력히 경고합니다. 둘째,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가 불법적인 민간 기업 강탈 시도를 사과하고 네이버 지분 매각 압박을 위한 행정지도를 즉각 철회하길 촉구합니다. 셋째,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 정부의 일본 정부의 비합리적이고 국제법에 위반되는 행태를 강력히 항의하고 라인 강탈 야욕을 저지할 수 있도록 합당한 상응 조치에 나서주길 촉구합니다. 넷째,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 국민과 기업에 해를 가할 수 있는 일본 정부의 어떤 조치도 용납하지 않을 것을 결의합니다. 우리의 미래 먹거리를 강탈하고 대한민국 기업을 위협하는 행위를 두 손 놓고 지켜볼 수는 없습니다. 디지털 강국 대한민국의 자부심을 지키기 위해 국회가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국회 스스로 국회가 만든 법을 지켜 라인 강탈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하루빨리 국회를 구성하여 일본 라인 강탈 야욕에 대한 강경하고 실효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국익을 지키는 일에 결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우리 기업과 미래 먹거리를 지킬 의지가 있다면 전향적으로 국회 원구성에 나서길 촉구합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회가 일본 정부의 비합리적이고 반시장적인 라인 강탈 야욕을 저지할 의지가 있음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가까이 서셔도 될 것 같아요. 조금 가까이 서셔도 될 것 같아요. 한수만 안쪽으로, 조금 더 안쪽으로. 네네네.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강병숙입니다. 저는 오늘 1호 법안으로 일명 금쪽이 지원법인 정수행동 위기학생 지원 법안을 발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문병모 대외협력 부위원장님께서 오셨습니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신소영 공동대표님 오셨습니다.
실천교육 교사 모임 천경호 회장님 모셨습니다. 좋은교사운동 한성준 공동대표님 모셨습니다. 임병모 선생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네. 과거와 달리 현재 우리나라 학생들 가운데 정서행동 위기를 겪는 학생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입시 경쟁과 조기부터 시작되는 선행 사교육, 그리고 코로나19에 따른 장기간의 학교 교육 공백이 이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서둘러 정부가 정서행동 위기 학생들을 지원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학교 현장에서 볼 수 있는 정서행동 위기 학생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ADHD로 불리는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학생들,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고 자신의 나이대에 지켜야 할 사회규범을 반복적으로 어기는 품행장애와 반항장애 학생들, 우울 또는 무기력 등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이유로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까지 다양합니다. 학생들이 겪는 정서행동의 어려움은 더 이상 일부 지역, 일부 학교만이 아니라 공교육 전반에 걸친 보편적 현실입니다. 가장 많은 위기 학생 유형은 ADHD 증상으로 80%에 육박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ADHD 환자 중 소아청소년 환자가 2017년 4만 9천 명에서 2022년 7만 1천 명으로 44% 증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국립건강센터 자료에 따르면 파괴적 도전적 행동 증상을 포함한 품행장애 유병률은 평균 4%에 이릅니다. 이는 2022년 기준 528만 명 학생 중 21만 명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이런 학생들은 교우관계 등에서도 학교 생활이 원만하지 않고 학습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들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원인 진단과 지원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현재 학교 현장은 이런 정서 행동 위기 학생들이 많아지는데 실제 이 일은 개별 교사들이 외롭게 온전히 감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위기 학생 지원 기관과 긴급 전화가 있다고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어디에 도움을 요청할지 알기 어렵고 지원 영역과 부처가 각기 달리 되어 있어 교사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는데 어려움이 큽니다. 이로 인한 교사들의 부담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지원 방식의 일관성도 부족한 상태로 학교 현장에서는 혼선과 방치가 동시에 진행 중입니다. 정서행동 위기 학생 생활지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경험한 교사는 전체 중 87.1%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제는 적극적인 발견과 객관적인 진단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이 서둘러 이루어져야 합니다. 서울특별시 교육청처럼 이를 정책화하여 현장에 시행한 곳도 있습니다. 조례를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고 체계적인 교육 연수로 교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지원은 물론 위기 학생에 대한 입체적인 지원도 진행 중입니다. 또한 정서행동 위기 학생을 두고 교원과 학부모 간의 협력이 필수임을 이 정책은 시행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학교 현장에서 다각적이고 다층적이고 예방적인 시스템을 구현하여 교실 속에서 정서행동 위기 학생 지원을 내실화할 때입니다. 이번 발의한 법안은 정서행동 위기 학생에게 필요한 지원을 규정해 원활한 학교 생활과 학습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정서행동 위기 학생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무를 다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교육부 장관은 정서행동 위기 학생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정서행동 위기 학생 지원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하고 교육감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은 연구와 실태조사 등을 위해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센터를 지정, 운영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학교의 장은 발견과 진단검사 등을 통해 정서행동 위기학생을 적극적으로 선정하고 정서행동 지원 전문교원, 보건교사, 전문상담교사 등이 함께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각 학교에 정서행동 지원 전문교원을 1명 이상 배치하도록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과원교사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특별 지원이 필요한 교과 수업이라면 정서행동 위기 학생에 대한 보조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법을 통해 정서행동 위기 학생들이 예방적 지원, 전문적 지원, 집중적 개별적 지원이 단계별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이 법이 학교에서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학교 내 생활지도나 상담 관련 위원회와 기초학력보장협의회 등을 통해 추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또한 이번 법안의 특징 중 하나는 정서행동 위기 학생 선정 시 학부모의 동의를 받게 했으나 현저히 위협하거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는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선정,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공교육의 범주 안에서 학생들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하는 의무이면서 교육 선진국의 풍토를 만들어가기 위해 국회가 노력한 일환입니다. 이제 학생, 청소년이 성장 과정에서 발급하는 위급한 문제들은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학부모의 불안을 해소하고 학생들이 마음 건강을 지키며 교사들이 학습과 학생 성장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학교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학생들에게도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예방과 진단과 처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저는 교육 현장과 함께 오늘 오신 여러 교육단체 전문가들과 함께 심리적 정서행동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학생들을 위해 정서 심리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진심을 다해서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김성렬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님, 우리는 언제쯤 달에 갈 수 있습니까? 중국의 창어 6호가 인류 역사 최초로 달 뒷면에 토양을 샘플 채취해서 지구로 귀환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중국은 이미 5년 전인 2019년에도 창어 4호를 달 뒷면에 최초로 착륙시킨 바 있습니다. 중국발 우주시대의 서막이 열리고 있습니다. 중국의 과학기술은 이제 우리나라는 물론 일본, 미국을 넘어 전 세계에서 가장 선두권에 서 있습니다. 이에 비해 우리는 단지 달에 착륙하는 것조차 8년 뒤인 2032년에나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역시 목표에 불과하다 보니 실현될지도 의문입니다. 중국의 우주굴기 비결은 과감한 투자입니다. 중국은 지난 10년간 약 500조 원이 넘게 과학기술에 투자를 해왔습니다. 반면 우리는 지난해 4조 6천억의 R&D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특히 우주를 연구하는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의 예산은 각각 37%, 23%가량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뒤늦게 우주청을 설립하고 나섰지만 줄어든 예산으로 인해 정원의 반도 채우지 못한 채 시작하였습니다. 대한민국 과학이 위기입니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의 무분별한 R&D 예산 삭감은 우리의 달 착륙을 적어도 몇 년은 뒤처지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급격한 의대 증원으로 인해 당분간 이공계 인재 유출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남들은 뛰는데 우리는 뒤로 가는 형국입니다. R&D는 콩 심은데 콩 나는 사업입니다. 20% 확률에 매달려 땅 파고 있을 바에는 장기적 시각으로 과학기술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의대 증원 문제도 이공계에 미칠 영향까지 감안하여 복합적으로 재검토해야만 합니다. 우리도 달에 가는 그날이 빨리 오도록 과학기술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신속한 정책 조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미친다. 예, 반갑습니다. 진보당의 원내대표 울산북구의 윤종호 의원입니다. 먼저 기자회견부터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비자금 몰수법 발의를 추진하겠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용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정경유착과 불법 비자금의 실태가 다시 한번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가운데 300억 원이 SK그룹에 유입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 돈은 검찰이 1995년 전두환과 노태우의 비자금을 수사할 당시 드러나지 않은 별도의 비자금입니다. 해당 비자금의 조성과 은닉 과정, 불법성 등을 시급히 조사해서 환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은 불법 비자금이 드러나더라도 제대로 환수하기 어렵습니다. 현행법상 몰수는 다른 형에 덧붙이는 부가형입니다. 따라서 범인이 사망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상황 등에서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범인의 재산 등을 몰수할 수가 없습니다. 군사반란과 내란 사범인 전두환이 사망하자 그가 생전에 납부하지 않은 추정금을 더 이상 환수하기 어려운 것도 이 때문입니다. 불법 비자금일 가능성이 큰 이번 300억 원도 이런 점에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란과 국가 반란으로 헌정 질서를 파괴한 범죄자들이 권력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재산을 축적했더라도 이를 제대로 단죄할 수 없고 환수할 수도 없다면 사회적 정의 실현은 먼 얘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한 법과 제도를 시급히 정비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전두환, 노태우 등 헌정질서 파괴 범죄자들의 불법 재산 환수를 위한 형법 개정안과 헌정질서 파괴 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려 합니다. 이번에 발의하려는 형법 개정안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도 몰수를 선고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도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범죄자가 사망하거나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등의 사유로 공소제기를 못한 때에도 특정 재산과 범죄자의 연관성만 입증되면 해당 재산을 몰수할 수 있게 됩니다. 미국과 독일, 호주 등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에서도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이 여러 번 발의됐지만 매번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습니다. 헌정질서 파괴 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헌정질서 파괴 범죄자의 범죄 수익에 대해서는 행위자의 사망이나 공소시효의 만료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도 몰수 또는 추징을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법의 목적에 범죄 수익 몰수를 명시하고 제명도 헌정질서 파괴 범죄의 공소시효 및 범죄 수익 몰수에 관한 특례법으로 바꾸었습니다. 또 국가가 평소에도 헌정질서 파괴 범죄자의 범죄 수익의 현황을 조사하고 몰수 또는 추징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군사 반란과 내란으로
헌정질서를 파괴한 전두환 노태우 등의 범죄자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제대로 단죄받았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비자금 몰수법이 헌정질서를 바로잡고 정의를 실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정당이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찬성하고 있는 만큼 여야가 이견 없이 합의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독립몰수의 청구와 재판 등에 대한 절차적 규정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조만간 발의해서 전두환 노태우 비자금 몰수법을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조석기 심의가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올라오셔야 되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우선 기자회견을 시작하기 전에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제 좌측으로 계시는 분이 우리 미래특위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시고요. 이쪽 우측에 계시는 분들은 이준우 특위위원이시고, 그다음 김시관 특위위원이십니다. 대변을 좀 맡고 계시고요. 여러 가지 많은 궁금한 점들이 있겠습니다만은 후에 백프를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또 김장겸 의원님께서는 여기에 또 당사자이시기도 하고 해서 만약 좀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직접 질문하셔도 좋은 얘기가 좋은 질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이상휘 위원장입니다. 조금 전 야당이 방송장악 3법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과 민노총 언론노조가 협작하여 추진하고 있는 민노총의 방송 연구 장악 업무에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결탁한 민노총의 방송 연구 장악 업무를 규탄하며 반드시 저지할 것임을 밝힙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7당은 이미 민노총 언론노조가 장악하고 있는 공영방송의 영구적인 장악을 목표로 지난 국회에서 폐기된 방송장악 3법을 재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야당의 방송장악 업무는 독일 국민에게 비극을 안긴 나치 성동과 괴벨스의 방송장악 전략을 그대로 모방한 것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야당이 주장하는 21명의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하는
자유민주주의 사회라면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기울어진 이사회 구성안입니다. 이사 추천 단체들이 사실상 좌파 카르텔의 회원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방송학회의 경우 종편 재허가 심사에서 점수 조작을 주도해 구속된 분이 회장으로 있고, 언론학회 회장은 현 정부의 가짜뉴스 제재를 반대하는 분입니다. 시청자위원회와 방송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그리고 방송기술인연합회 역시 모두 친야권, 친언론노조에 장악되어 있습니다. 공영방송에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주장하면서도 왜 이들 방송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그리고 방송기술인연합회에만 추천권을 부여하는지, 국민이 아닌 이들 기존 방송 관계자들의 기득권 보호만을 위해 전 국민이 아닌 이들 방송 관계자들에게만 추천권을 부여하는 것이 과연 정당성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좌파 일색으로 이루어진 추천 단체에서 이사를 추천하면 공영방송 이사회가 좌파 18명, 우파 3명으로 구성되어 사실상 민노총 언론노조와 결탁한 좌파 정당이 공영방송 사장을 영구적으로 임명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나치식의 선전, 가짜 뉴스를 보장하고 나아가 민심과 여론 조작을 가능하게 하는 반헌법적, 반민주적 행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사회적 갈등은 필연적인 것이며 건강한 방송 공론장을 통해 성숙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과 결탁한 민주촉의 방송 연구 장악 업무를 반드시 저지하고 공정하고 균형 있는 미디어의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임을 국민 앞에 약속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 방송학회의 경우 종편 재허가 심사에서 점수 조작을 주도해 구속된 분이 회장으로 있었으며, 언론학회 회장은 현 정부의 가짜뉴스 제재를 반대하는 분입니다. 시청자위원회와 방송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그리고 방송기술인연합회 역시 모두 친야권, 친언론노조에 장악되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머지는 백풀에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딱 되면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을 대표해서 북한에 몰상식하고 치졸한 도발 행위를 규탄하기 위해 이 자리에선 김기웅, 임종득, 김건, 박충권 의원입니다. 국민의힘은 북한의 몰상식하고 치졸한 도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북한은 올해만 6차례에 걸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였고 1000여 개의 오물풍선을 살포하여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재산상의 피해를 초래하였다. 북한의 몰상식하고 치졸한 도발 행위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하며 향후 이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사태에 대해서는 북한 당국이 책임져야 함을 엄중히 경고한다. 북한의 최근 도발은 우리 사회의 국론 분열과 혼란 조성을 기도하는 동시에 김정은 정권 유지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 외부 정보 유입을 어떻게 하든지 막아보려는 얄팍한 술수에 불과하다. 정부는 이러한 도발에 대해
확고한 원칙하에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오늘 국무회의 시 9.19 군사합의의 전체 조항에 대해 효력을 정지키로 한 결정을 환영한다. 앞으로도 정부는 한반도 안보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해 주기를 당부한다.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서 정부와 함께 북한의 도발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국민 안전에 만전을 기해 나아갈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도 우리의 노력에 동참함으로써 여야가 하나 되어 초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4년 6월 4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일동. 안녕하십니까. 개혁신당 선임대변인 문성호입니다. 훈련병이 죽어갈 때 의료 헬기 메디오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가혹행위로 숨진 육군 12사단 훈련병이 쓰러진 당시 후송 요청이 묵살되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현장 군의관은 물론 사단, 군단 군의관까지 요청을 했음에도 국군 의무사령부 의료종합센터에서 이를 묵살했다는 주장입니다. 박 훈련병의 상태는 병원에 후송되기 이전부터 심각했습니다. 40kg에 달하는 완전 군장을 메고 구보, 팔굽혀펴기 등 온갖 가혹행위에 시달리다가 40도가 넘는 고열을 겪으며 쓰러졌습니다. 중대장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나 다름없는 행위였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현장 군의관이 응급처치를 끝내고 의료종합센터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설명하며 헬기 후송을 요청했습니다. 센터 측에서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차량을 이용해 후송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속초의료원에서는 박 훈련병이 심부전이 발생했었으나 속초의료원에는 투석기가 없었습니다. 결국 투석기가 있는 강릉 아산병원에 도착했지만 고열 상태가 너무 오래 지속돼 근육이 분해되는 횡문성 근융해증 등으로 끝내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박 훈련병이 쓰러진 시간은 오후 5시, 강릉 아산병원에 도착한 시각은 밤 9시 40분입니다. 우리 군의 의무후송 전용 헬기 메디온이 있습니다. 이 4시간 40분 동안 메디온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처음 군의관의 요청대로 헬기 후송을 결정했다면 40-50분 안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병원에 충분히 도착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수사 당국은 의료종합센터가 무슨 이유로 헬기 후송을 거부했는지 그 과정에서 특정인의 의도적 묵살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철저하게 수사해야 합니다. 박이병을 죽음에 이르게 만든 핵심 가해자인 강모 대위가 아직 입건조차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히려 심신 안정을 이유로 휴가까지 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대통령이 경로했다는 이야기가 수시로 나왔습니다. 군 통수권자로서 대통령이 진짜 경로해야 할 사건은 바로 이런 사건입니다. 메디온이 그 당시에 어디에 있었냐고 탁상을 두드리며 호통을 쳐야 할 대통령께서는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젊은 장병의 목숨을 소모품처럼 사용하는 이런 끔찍한 실태,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최민석 대변인입니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힘은 술통령에게 국정을 믿고 맡길 수 있습니까? 국민의힘이 의원 워크숍을 찾아 욕 좀 먹겠다며 술판을 벌인 윤석열 대통령을 엄호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술통령에게 국정을 믿고 맡길 수 있습니까? 국민의힘 김민전 수석 대변인은 생맥주가 아니라 캔맥주였다며 저녁 먹으며 맥주 한잔 안 하는 곳이 없다는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윤 대통령이 기분 좋게 건배사를 외친 날은 가혹행위로 사망한 훈련병의 연결식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국군 통수권자가 안타깝게 순진 군인을 애도하지는 못할 망정 술판을 벌였는데 생맥주인지 캔맥주인지 반주인지 아닌지 따진다니 한심합니다. 재임 기간 술은 입에도 대지 않은 대통령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의 비상사태가 벌어지면 어쩌려고 가는 곳마다 매번 술을 찾습니까? 술도 자제하지 못하는 대통령은 국정 책임자로서 자격 미달입니다. 국민께서 도대체 언제까지 대통령의 근태와 출근에 대해 일일이 걱정하고 지적해야 합니까? 막막하고 참담합니다. 욕먹을 각오로 술을 마시는 대통령도 쓴소리는커녕 함께 술판을 벌이고 두둔하는 집권 여당도 국민의 억장을 무너지게 만듭니다. 국민께선 대통령과 집권 여당에 일할 기회를 주었지 음주를 즐기며 놀 기회를 준 것이 아닙니다. 총선에서 단단히 혼나고도 술판을 벌이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는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국민께서 단단히 벼르고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부대변인 이해숙입니다. 키가 작아가지고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김정숙 종합특검법을 1호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할 방문이 셀프 초청에 의한 혈세 관광으로 그 정황이 드러나니 특수활동비 유형 및 직권남용 의혹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법안에는 국민의힘 중진의 다수 의원들의 이름이 올려져 있고 특히 이 대표 법안을 발의한 윤상현 의원은 차기 국민의힘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 한심합니다. 국민의 삶은 벼랑 끝에 놓여져 있고 민생은 도탄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웬 뜬금없는 김정숙 특검법 발의랍니까? 아직도 지난 총선의 민의가 무엇인지 진정 모르신단 말입니까? 아니면 당선됐으니 노골적으로 권력자 앞에 줄을 서겠다는 말입니까? 골목 상가에 나가 보십시오. 상가마다 폐업, 임대 문의로 건물이 텅텅 비어져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 눈을 한번 돌려보십시오. 라인 야후 사태와 같은 냉혹한 경쟁과 치킨 게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법을 방탄하는 김정숙 특검법 발의를 우선할 게 아니라 지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연금개혁, 부동산 듣기 특별조치법, 금투세 폐지법 등 민생 법안들을 시급히 발의하여 국민을 위한 정당으로 거듭나길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대변인 배수진입니다. 순직 해병 사건 외압 의혹에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한 몸이 맞습니다. 국민의힘이 어째서 최해병 특검법 부결의 죽기 살기였는지 알 수 있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검법 부결 이틀 전에 성일종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대통령이 문제가 있다고 경로하면 안 되나, 경로한 게 죄인가라며 VIP 경로를 확인해 주었습니다. 무언가 알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거둘 새도 없이 성 사무총장이 작년 8월 7일 이종섭 장관과 2차례 통화한 사실이 세간에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종섭 장관과 통화한 국민의힘 의원은 성일종 사무총장뿐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국방위 간사이던 신원식 현 국방부 장관도 사건 이첩과 기록 회수, 박정훈 대령 항명 입건 등으로 긴박했던 작년 8월 1일부터 8일까지 총 13차례, VIP 경로가 국방부로 전달됐다고 지목되는 7월 31일 이전인 7월 28일부터 30일에도 총 5차례 통화를 했습니다. 당시 국방부 장관 이종섭과 국방부 장관 예정자이자 국방위 여당 간사 신원식 의원, 국방위 여당 간사 예정자 성일종 의원의 긴밀한 소통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물론 장관과 여당 간사의 소통이 잘못된 일은 아닙니다. 의심스러운 대목은 신 장관이 작년 8월 21일 국회 국방위 전체 회의에서 제가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개입을 하게 된 게 8월 11일이라며 그전까지는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궁금한 게 있어도 언론 보도만 봤지 장관님의 판단이나 엄정한 수사에 혹시라도 여당 간사가 전화하는 것이 방해가 될까 봐 안 했다고 했고, 한 번도 전화한 적이 없다고 재확인했다는 대목입니다. 조국 혁신당이 신원식 장관에게 묻습니다. 18차례나 전화하여 이종섭 장관과 나눈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국방위 간사가 장관과 소통하는 것이 잘못된 것도 아닌데 통화 여부와 날짜를 거짓말하고 그 거짓말을 재확인하면서까지 발뺌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알면 안 되는 것을 알았고 본인 입으로 얘기했듯이 무언가 본격적으로 개입을 했기 때문은 아닙니까? 조국 혁신당이 공수처에 요구합니다. 신원식 장관의 핸드폰을 즉시 압수수색하고 신원식 장관을 조사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나 강조하는 공수처가 수사를 통해 밝혀낼 사안의 일부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가 수사가 미진할 경우 자신이 나서 특검을 요청하겠다고 했으니 어디 한번 두고 봅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진보당 대변인 홍성규입니다. 오후 브리핑 한 건 드리겠습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친노동 정책에서 제발 좀 배우십시오. 지난 2021년부터 미국의 반노조 내지 무노조 방침으로 유명했던 스타벅스와 아마존에서 사측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이 처음으로 결성되어 세계적 주목을 끌었습니다. 특히 스타벅스의 경우에는 370개 이상의 매장에서 노조 설립 투표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배경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친노동 정책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노동연구원의 연구 결과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백악관 직속으로 부통령이 주재하는 노동자 조직화 권한 강화를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했고
노동자 권리 알기 이니셔티브를 진행했으며 재무부에서는 노조 강화 정책이 중산층을 두텁게 하고 경제 성장을 이끈다는 노동조합과 중산층이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GM 공장 앞 파업 시위에 참석해서 일한 만큼 받을 자격이 있다면서 노동자들의 파업 투쟁을 지지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모로 보나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와는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화물연대 노조, 건설노조 등을 대상으로 노골적인 노조 깨기에 나섰습니다. 이른바 건폭몰이로 애꿎은 우리 노동자가 스스로 자신의 몸에 불을 당겨 숨졌던 그 분노스러운 상황까지 우리 모두가 목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더니 뜬금없이 그 어떤 반노동정책 전환의 언급은 단 한마디도 없이 이른바 민생토론회를 통해서 노동약자를 지원하고 보호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 정도면 유체이탈도 세계 금메달감입니다. 노골적이고 완강한 반노동정책 속에서 노동약자를 보호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일 따름입니다. 정말로 노동자를 위해 보겠다면, 일말의 진심이라도 담겨 있다면 반노동적 정부 정책부터 당장 바꿔야 합니다. 노조법 2, 3조 개정부터 즉각 수용하십시오. 새롭게 구성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계가 강하게 항의하고 반발하는 공익위원회 임명도 철회하고 주 69시간 노동시간 연장 따위는 꿈도 꾸지 말아야 합니다. 실업급여 최대 50% 삭감 시도 또한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M1 곳 두드리지 말고 그렇게도 숭상하고 추종하는 미국 행정부의 행보에서 다만 100분의 1이라도 제발 좀 배워보기를 진심으로 충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제22대 국민의힘 국회의원 박충건입니다. 오늘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과 관련하여 탈북민 단체들의 성명서를 발표할 수 있는 자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북한의 오물풍선 관련 탈북민 단체들의 성명서를 낭독하겠습니다. 우리 탈북민 단체 일동은 북한의 비상식적 도발 행위를 강력 규탄한다. 한술 더 떠서 이러한 불법 도발을 옹호하는 민주당의 북한 중독증은 난치병 수준임을 고발한다. 망해가는 정권의 최후 발악이 역겨운 오물풍선 따위라니 실로 웃을 지경이다. 이러한 저질스러운 행위는 명백한 도발이며 국제사회와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 김정은 정권은 북한 주민 수백만 명을 굶겨 죽이는 것도 모자라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도 위협했다. 어제 우리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 대응 카드를 꺼내들자 김정은은 오물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짧은 꼬리 싹 말고 도망가는 꼴이 추하기 굳이없다. 하지만 천둥 벌거숭이처럼 덤비다간 한국 문화의 멋과 맛을
전 북한 주민이 알게 될 것이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대북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임을 천명한다.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규정한 남북관계발전법상의 관련 조항이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며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우리는 대북 확성기를 통해 울려 퍼지는 K-드라마, 팝, 트로트를 북한이 가장 두려워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김정은도 남몰래 USB를 주워다가 밤마다 몰래 듣고 있을 것이다. 받은 만큼 돌려주겠다는 어설픈 공갈은 체제의 앞잡이들에게나 하길 바란다. 이 기회를 빌어 윤석열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 북한이 감내하기 어려운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기를 요청한다. 북한이 현상 유지도 못할 수준으로 전방위적 압박을 가해야 한다. 그것이 가짜 평화 위장쇼가 아닌 진짜 평화를 만드는 길이다. 대한민국 국민이 피해를 입어도 북한을 옹호하는 민주당의 발언들은 귀를 의심하게 한다. 도대체 어느 나라 국민을 대변하는 정당인지 의문스럽다. 오물풍선이 1000개나 날아올 동안 묵묵부담으로 일관하다가 정부가 대북방송을 재개한다는 말을 하자마자 발목을 잡는 모습은 참으로 가관이다. 민주당이 협치해야 할 대상은 주적 북한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다. 언제까지 북한 주민 인권에는 침묵하고 주민들을 억압하는 반인권적, 반인륜적 정권에 동조할 것인가? 민주당은 이제라도 정부의 대응에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 이상입니다. 더 빠르게, 더 강하게, 더 선명하게 행동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 대변인 강미정입니다. 윤 대통령이 남북 평화 위에 할 수 있는 일이 고작 고자질 뿐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아프리카 48개국 정상대표가 참석한 한 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 2030년까지 공적개발 원조를 100억 달러 수준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로지 이념 외교, 가치 외교만을 앞세워 미국과 일본만을 중시해온 윤석열 정부가 아프리카 대륙의 잠재력에 주목한 점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아프리카 정상들을 모아놓고 한 얘기들이 좀 민망합니다. 한국과 아프리카의 연대를 강조하면 그만이지 북한의 안보 위협에 공동 대응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을 더 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이곳 한반도의 안보 상황은 매우 엄중하다. 북한은 지난해 5월부터 지난주 초에 걸쳐 군사 정찰 위성을 4차례 발사한 데 이어 각종 미사일 발사 시험을 계속하고 있으며 최근 며칠 사이에는 오물을 실은 풍선을 잇따라 우리에게 날려보내는 등 지극히 비상식적인 도발을 해오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북은 과거 아프리카 여러 나라를 두고 수교 전쟁을 벌인 적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은 물론 경제력과 군사력 모두 북한을 압도하죠. 그런 상황에서 아프리카 여러 나라를 초대해 북한의 도발과 만행을 고하고 우리에게 힘을 실어달라고 협조를 구하다니요. 윤 대통령 취임 전엔 눈 떠보니 선진국이었던 시절도 있었는데 너무 모양 빠지지 않습니까? 조국혁신당이 권고합니다. 남북 문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풉시다. 윤석열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어 남북 간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북한의 오물풍선을 막을 실효적인 방법도 찾지 않습니다. 대북 확성기로는 풍선을 막을 수 없습니다. 아프리카 정상들을 불러다 놓고 북한 도발을 고자를 한다고 해서 평화가 찾아오지 않습니다.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마저 무력화한 이 마당에 풍선이 포탄이 되지 말란 법 없지 않겠습니까? 윤 대통령은 제발 국격에 맞는 외교를 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